뭐라고? 방송할 거라고? 찍고 있어요. 렌. 찍을 거요. 알았어요. 열심히 하자고. 야, 그러면 방송 찍습니다. 지금부터 찍습니다. 앉으세요. 네, 앉았어요. 아유, 사전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암입니다. 8월 13일. 왜 섰어요? 8월 13일입니다. 음력 7월 16일. 모술일 개날입니다. 우리 날입니다. 암의 날입니다. 1년 중 225번째 날입니다. 오늘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 크루입니다. 골든 로드라고 하는 꽃입니다. 경계를 뜻한다고 합니다. 탄생석은 옐로로 지르콘이라고 하고요. 탄생목은 변함없이 오늘 또 포플합니다. 역사의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1392년도네요. 이성계가 공민왕으로부터 왕위를 선의받으면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날입니다. 1955년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성전환 수술이 시행됐고요. 1955년 8월 13일 당시 약관 20세인 나이에 조기철이라는 남성이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여성화 수술을 받고 조기정으로 개명하면서 여성의 삶을 찾는 사례입니다. 한국에서는 첫 성전환 수술로 불리기도 합니다. 1960년 윤보선이 대한민국의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국회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보선 대통령의 취임식은 1960년 8월 13일 당시 국회의사당, 지금은 서울시의회 건물에서 당시 헌법에 따라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 건행됐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의 취임식은 국회 양원 합동회의 개회선언, 취임선서, 대통령 인사, 폐선언 순으로 진행됐고요. 과도 정부의 대통령 취임식인 만큼 취임사를 비롯하여 취임 행사 전반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를 대통령 인사로 명명한 것도 취임식의 간소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윤보선 대통령은 취임 첫 해에 경무대의 이름을 청와대로 고친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는 경무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름을 바꾸고 싶었다. 일제강점기 때는 총독의 관저였고 자유당 때 독재체제로 강화된 곳이어서 오명의 잔영을 씻어버리고 싶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실을 청와대라고 했고 그 청와대를 버리고 새로운 곳에 새로운 대통령 직무실 이름을 붙이는 이도 올해 윤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보선, 윤석열 두 대통령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청와대로 했던 것은 윤보선 대통령이 이 경무대를 청와대로 바꿨고요. 또 그 윤 대통령이 청와대로 바꿔서 쭉 지금까지 청와대로 내려왔던 곳을 또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왔잖아요.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모해서 대통령 집무실 이름을 한다고 해서 약칭 한 5명씩 국민회의 집 이런 식의 5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그냥 대통령 직무실, 대통령이 거주하는 직무실 자체의 이름도 정하지 못한 현 상태가 굉장히 국민들로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되면은 언제라도 이게 그 대통령 집무실 이름이 바뀌어지는구나 하는 예가 또 나볼까 봐도 걱정이 됩니다. 2014년도 서울 세계 수학자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나눔으로 희망이 되는 축제라는 주제 아래 전 세계 100개국 5천여 명의 수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2014년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세계 수학자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세계 최정상급 수학자들과 함께 수학 축제를 즐기고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전 세계 수학 축제인 세계 수학자 대회인 것이었습니다. 절기 및 기념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날 참 이상한 날도 많습니다. 국제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인터내셔널 랩 핸드 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왼손이라고 레프트해서 핸드, 그래서 인터내셔널 랩 핸드 데이라고 하는 국제 왼손잡이 날이 오늘이기도 합니다. 왼손잡이의 인권 신장과 인식 변화, 왼손 사용에 대한 편견 개선을 촉구한 날로서 매년 8월 13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1976년에 제정됐죠. 8월 13일 날 지정된 이유는 세계 최초로 국제 왼손잡이 협회를 창립한 미국의 딘 캠벨의 생일이 바로 8월 13일이랍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했던 분의 딘 캠벨의 생일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영국 왼손잡이 협회의 노력으로 1992년부터 공식 기념일로 지정돼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해마다 오른손잡이들에게 왼손잡이용 병따개나 과이 등을 통해 왼손잡이의 일상을 체험하게 하고요. 왼손만 사용하는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왼손잡이가 겪는 고충을 알리고 오른손 중심의 생활용품의 개선을 촉구하는 이벤트를 펼친다고 합니다. 2008년에는 전 세계 네티즌 대상으로 배우 안젤리나 줄리, 가수 폴 맥카트니, 스포츠 선수 발레 단, 정치인 버럭 오바마 등의 후보로 투표를 실시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올해 왼손잡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미국 서양에는 왼손잡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에 가면은 주방에 놓여 있다든가 문고리 같은 거 문 열고 닫는 거요. 그리고 냉장고 문 열고 닫는 게 왼손잡이들이 많으니까 왼손으로 쓸 수 있는 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 가서 샀다 보면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는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냉장고 문이 잘못됐다, 기형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산되는 게 많아요. 저희도 미국 가서 잘못 사가지고 왼손잡이들이 사용하는 물품 사서 굉장히 불편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주방에 놓여 있었던 게 왼손잡이 용도로 만들어져가 전체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미국에는 전자제품이나 또 문고리도 왼손잡이들이 잡을 수 있는 문고리, 오른손잡이 문고리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생일 오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입니다. 유명하십니다. 1936년도 오신 분입니다. 털털하신 분. 요새 네가 뭘 알아 하는 분 있죠. 신구입니다. 본명은 신순기시고요. 1936년 8월 13일 서울 출생 배우입니다. 1962년 영국 소에 출연하면서 연극 배우로 연예계 분야에 처음 발을 디딘 후 69년 KBS 방송사 특채로서 텔레비전 연기자로 입문을 했습니다. 1972년도 드라마 허생전으로 일약 이름을 날리셨죠. 주로 서민적인 아버지 역할을 맡아서 많이 하셨고 2002년에 롯데리아 광고에서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러는 거로 유명하죠. 2005년 한국 야구르트 쿠퍼스에서 토끼 끝이야 쿠퍼스야 하는 거
너나 걱정하세요라는 말을 유행어로 만들어 보다 많은 세대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 건강한 모습으로 불안관에 자주 보입니다. 유명 가수입니다. 1952년입니다. 양희은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해동에서 3녀 중 장녀로 태어난 양희은은 서울 제동초등학교와 경기 여자중학교 서강대학교 상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인 1971년에 가수로 데뷔했죠. 데뷔곡은 1집 앨범에 수록된 아침 이슬입니다. 데뷔 이때 1971년도 데뷔곡 아침 이슬이 지금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주장창 히트를 치고 있죠. 대표곡 아침 이슬의 작사 및 작곡가 김민기 씨는 작사를 할 때 민주화에 대한 열망 같은 직접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했지만 당시의 민중들은 군부 독재로 억압받는 시대 상황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의해 민주화에 어울린다고 해석해 이 곡을 많이 불렀고 7,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곡이 됐습니다. 양희은의 곡 중 약 30여 곡 이상이 금지곡으로 지정됐댔죠. 그 중에서 아침 이슬은 1973년 정부가 선정한 건전가요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엔 1974년에 가사 중에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라는 대목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을 암시한다 해서 금지곡에 버려서 웃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은 단지 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나라는 이유만으로 금지곡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양희은의 금지곡들은 1987년 6월 29일 선언 직후 대부분 해금됐고요. 1990년도 이후에는 음반 활동과 더불어 방송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친동생이 양희경이고 양희정입니다. 1974년도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골 때리는 검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서지연 여성 검사입니다. 서지연 검사는 1973년 8월 13일 태어난 검사죠.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법률가로 법에 의한 절차가 아닌 여론을 이용하는 한국판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본인입니다. 1973년도 광주광역시에서 출생해서 92년도 목포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96년도 이화여대 법대를 나왔고 졸업한 지 5년 뒤인 2001년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4년에 사법연수원 33개월 수료를 하고 인천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거쳐 창원지검, 통영지검 검사를 재직하고 있을 때인 2018년 1월 20일 검찰청 전용 웹사이트인 이프로레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란 제목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사에게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판 미투 운동을 일으킨 주인공이 됐습니다. 1960년생 탁구 선수입니다. 이상수입니다. 1960년 8월 13일 삼성생명 탁구단 소속 선수입니다. 2013년 5월 프랑스 파리 세계 탁구 선수권 혼합 복식 부분에서 한국 마사회 소속 박영숙과 함께 은메달을 획득했고요. 2017년 6월 독일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 단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세계적인 탁구 선수가 됐습니다. 2016년 브라질 리오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단식 단태전 메달 획득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혼합복식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는데 메달 획득에는 실패를 했죠. 오늘 우리 곁에 왔다 가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가신 분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해저문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으리라고 한 노래를 작사한 정두수 씨입니다. 정두수 씨는 1937년 4월 18일 오셨습니다. 2016년 8월 13일 날 가실 때까지 본명은 정두채고 호는 삼포입니다. 1937년 4월 18일에 경상남도 화동군 고전면 성평리에서 태어나서 동네 고등학교와 서라벌 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1961년 국민재건운동 부부가 주최한 시 현상 모집에서 공장이라는 제목으로 당선되기도 했고요. 1963년 가요 덕수궁 동땅 돌담길로 대중가요 작사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 남진의 가슴 아프게,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 문주란의 공항의 이별, 정훈이의 그 사람 바보야, 은방울 자매의 마포종점 등 3,500곡을 작사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창작에 대한 열의를 놓지 않았으며 유작으로는 작심삼일과 자존심, 장터국밥을 남겼습니다. 작곡가 겸 가수 정음의 정두수, 현정곡인 삼진강 19번 도로라는 노랫말에 정두수 선생께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3곳에 정두수 선생님의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2016년 8월 13일 향년 80세로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또 불교의 진주알 같은 좋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바랄 때 여러분들이 바라는 뭔가 바라는 거 없는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소원이 바라는 게 꼭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이거를 외우십시오. 옴 바게타 나막스바, 옴 바게타 나막사바, 옴 바게타 나막사바. 예, 짧죠? 계속 낯가리고 외우고 쓰고 듣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여러분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 쌓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우리 아미도 여러분들 인사하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사랑합니다.